경제 이슈 다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문턱에 숨이 턱, 방산, 방관 멈춰라는 제목이네요. 네, 오늘 방산주들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가 예정이 좀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방산주들 그 전에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슈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일단 설 연휴 전에 제가 방산주들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기재부 측에서는 이제 얘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산주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K2라든가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 이쪽에 대한 물량들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혹은 S&T 다이나믹스 이런 종목들이 좀 먼저 빠르게 갔다라고 좀 얘기 드릴 것 같은데 네. 그 재밌는 게 그날 방송하는데 실시간 채팅에 밀덕이다 이런 덕호가 그 밀덕호냐 이런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네. 하시던데 군 생활을 좀 길게 했다고 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도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사실 명절 전후로 해서 이게 임시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좀 어느 정도 표결이 좀 충분히 됐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15조에서 25조 상향안을 이제 개정하는 걸로 이제 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15조에서 25조로 사용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제 이걸 표결을 하는데 과연 표결이 될 거냐. 이게 지금 저는 어느 정도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네. 오늘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표결되는 내용 중에 이제 쌍특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줘야 되는 이 수은법 개정이 뒤에 나와버리면 또 이거 지연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좀 리스크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통과되는 내용들 아마 이제 찾아보신 분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수은법상에서 이제 법정 자본금이라는 규모가 있는데 이 법정 자본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제 어떤 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국가나 어떤 기업들이 사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수출입은행에서의 그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금을 빌려옵니다. 그걸로 상환을 하면서 이따 내가 돈 벌면 다시 내가 이걸로 상환해 나갈게. 그러니까 네. 프로젝트 성공하면 이걸로 상환할게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2년도에 이제 물량을 받던 1차 물량분은 사실 이제 17조 규모를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약 6조 정도를 이제 수은에다가 이제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출입은행이 쉽게 말하면 이 방산만 가지고 이렇게 수출입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하나의 국가에서 만약에 빌릴 수 있으려면은 이 물량의 40%까지만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자본금의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2차 물량으로 30조 규모의 물량들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약 1조 정도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2조가 안 되다 보니까 까딱하면은 이거 돈 못 빌까? 이거 저희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25조로 늘리게 되면은 이제 비슷한 규모 이상의 그래도 이제 대출을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장 기대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번에 30조 규모 안에 들어간 게 이제 제일 골자는 K2 전차 800대 그리고 K9 자주포 460문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움직임이 좋다. 기재부 측에서 회의가 이미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23일부터 해서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방산 쪽만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수은법이 사실 많은 분들이 방산 쪽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겠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외 플랜트 투자라든가 인프라 그리고 첨단 산업 투자 관련해서는 이 수은법의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올해 1월에 있었던
사우디 데스크 설치하게 되면서 이제 중동에 있는 뭐 네옴시티라든가 뭐 2030 비전에 대해서 이제 각종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수주를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뒷배가 돼준다는 겁니다. 네. 뭐 여기에 이제 또 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투자 프로젝트,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 투자 프로젝트 지원 라운드 테이블을 또 개최를 해서 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뭐 핵심 광물 곡물 뭐 광물 공급망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결국 자본 규모는 커져야지만이 우리나라 국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먹거리들을 계속 수주를 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수은법이 최대한 빨리 개정이 되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방산 쪽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이 수은법 개정은 사실 수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주요장들, 그러니까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뭐 개인 화기들, 뭐 보병 화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KDDX 이제 신형 구축한 프로젝트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인 수주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라이벌이 올라오게 됐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인데, 네. 자, 2030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총 6,000톤급의 이지쌈을 6장 정도 건조를 하면은 이제 예상 이제 수주 금액은 약 7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된 단계는 기본적인 개념 설계는 하나가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 이후에 기본 설계를 현대가 한 다음 다시 여기에 대한 상세 설계와 직접적인 설계를 이제 양사 중 누가 더 먼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줄다리 싸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방산주 쪽에서 특히 이제 뭐 조선 분야까지 함께 보신다라면은 이 두 회사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폴란드 방산 내용들은 대부분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방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KDDX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주 내용이라든지 또 미국 투자 프로젝트 같은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방산 섹터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 전략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요. 오늘 방산 섹터에서 그럼 저번에도 몇 가지 이제 종목들을 많이 제시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조금 뭐 지난번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좀 중첩되는 거는 조금 빼고요. 네. 오늘 이제 앞서서 잠깐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이 KDDX 관련해서 조금 지금 첨예한 불꽃이 지금 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기존 기밀 유출 때문에 이제 벌점을 받네 만에 이걸로 인해서 KDDX 사업 수주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 핸디캡을 받네 만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맞아요. 나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방사청에서 이제 행정지도 처분으로만 결정을 하고 뭐 벌점이나 이런 걸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KDDX 사업을 정상적인 입찰이 가능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청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27일 날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서 이 현대중공업이 이 유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지만은 이게 뭐 청렴 계약을 뭐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정을 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행정지도 좀 이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오션이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 벌점을 원래 받아야지 우리가 받을 거 안정적으로 받을 건데 그렇죠. 25년도까지 물량을 우리가 먼저 받더라도 나중에 물량들은 다시 논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막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현대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이 작년 10월에 인사를 이제 영입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김종배 육군 중장군이신데 이게 교육사령관을 지내셨고요. 자, 해군을 만드는 해양 선박을 만드는 회사에 육군 중장이 들어왔다는 게 좀 되게 웃깁니다. 근데 네. 이분이 지금 좀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이분이 이제 육사 36기로 이제 임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장관이 37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차이가 좀 있네요. 후배한테 뭔가 네. 이렇게 언지를 준 거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2월 19일부로 신입 방사청장으로 지금 임명이 된 석종건 방사청장께서도 육사 45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외압 들어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방사청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표결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심의했고 그리고 이 유출에 대한 내용들이 존재는 하지만은 이것이 큰 타격은 없다. 오히려 내부 영업 자체로 써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좀 무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한번 잠깐 주가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부쩍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현대중공업 보시면 어제 그제 이렇게 부쩍 올라갔던 것도 이 결정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7일 날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현대중공업 이제 KDDX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좀 상승을 한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신다면 일단 족쇄는 풀렸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다분히 다행이다. 오히려 좀 오해가 풀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더불어서 하나오션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오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어제 뭐 호재가 없었네, 엊그제
허재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군 해군성 장관이 거제 조선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지금 뭐 MRO 사업 관련해서 MOU를 한 해 만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MRO 사업이라고 하면 유지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사실 뭐 하나오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큰 강점은 일단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에도 뭐 독일의 가블러 회사와 함께 또 이 MRO 관련된 정비 사업을 더 키우겠다. 조직을 탄탄히 만들겠다면서 MRO 전담 조직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국내 최초라는 점이 좀 강점이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해군상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오게 된 원인은 결국은 이제 미 함정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해군에 대한 부분들에서 MRO 사업을 만약 위탁한다면 어느 나라로 지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알력 다툼을 굉장히 강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사시에 뭐 대만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본에 있는 주둔 기지만 가지고는 제약적이다. 그래서 실제 전시 상황이라던가 혹은 운용상 평시 상황에서 이런 선박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가 방산 쪽만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뭐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결국 구축함 빼면은 뭐 시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또 카타르로부터 LNG선 수주, 뭐,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2월 말이 됐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원래는 LNG선, 그러니까 표준선형 선박을 이제 받는 게 이제 12척을 반내 만에 이게 지금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큐맥스, 그러니까, 초대형 LNG선 수주에 대해서 다시 이제 3월부터 논의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척당 이제 약 3억 불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다량의 선박을 수주하는 게 지금 목표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받았던 이제 표준선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당 금액이 약 2억 6,500만 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 주당 이제 수주했을 때의 가격은 약 13% 더 높은 가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불어 가져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쪽에서 내가 KDDX 사업을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떤 쪽을 투자하는 게 좋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는 먹거리가 5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꺼지는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주를 하고 납품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나오고 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 이 KDDX 사업 쪽을 보고 이 두 기업을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양 기업을 모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네. 양 기업을 모두 분산해서 투자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가전전자 한참 1980년도 90년도부터 해서 계속 가전 분야가 커지기 시작할 때 유명한 할머님 한 분 계십니다. 둘 중 어느 회사 잘 될지 모르니까 LG전자랑 삼성전자 둘 다 샀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거랑 똑같이 KDDX 사업에서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올랐던 종목은 또 분할 매도하고 또 다시 이제 빠졌던 거를 또 다시 사면은 양분할,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KDDX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방산 섹터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두 개 기업으로 나눠져 있죠. HG,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약간 뒤쪽에서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었는데 일단은 HG,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방사청의 결정은 행정 지도 처분 정도로 났고요. 입찰 자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두 기업을 좀 분산 투자하면서 가져가는 전략, KDDX를 통해서 이 수익을 얻으시려면 이런 전략을 추천하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는 풍산 함께 해볼까요? 네, 풍산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네. 저도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팔이 좀 안으로 굽게 되는데, 이 풍산에 지금 이제 이번에 부지 이전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지 이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꽤나 장기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언제쯤 옮겨가느냐, 본격적인 확장이나 부지 확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다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센텀 미지구의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뭐 반여동, 반송동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부지가 이제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장에 있는 일광면, 그러니까 뭐 일광해수욕장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일광면 쪽에 유치라는 게 논의가 됐다가 주민분들이 반발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게 네.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연된 과정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번에 19일 날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센터 미지구 첨단산업 부지의 절반을 넘는, 그러니까 약 100만 제곱미터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착공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물론 착공만 남았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어떤 이전이라던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이제 아직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반여동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여 농산물 시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석대 화훼단지가 바로 옆에 또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이전을 하면서 이제 실제 산업단지 조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린다면은 작년 매출이 이제 6% 그리고 영업이익은 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뭐였나라고 살펴봤더니 신동 제품 우리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구리 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 때문에 이 구리 제품이 조금 부진했었다. 오히려 사거리 연장탄 개발 소식은 호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6일부터 해서 이제 방사청에서는 사거리 연장탄을 올해부터 양산을 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수은법 연장과 더불어서 이제 폴란드 부지 공장까지도 확장의 가능성이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풍산과 같은 기업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하게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의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조정 시 매수 전략 함께 권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산 섹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방산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까지 투자 전략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3월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